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김경래의 최강 시사 듣고 계십니다. 김봉현 씨 검사 술 접대 의혹, 이게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일부 기소를 했는데 이게 좀 봐주기 수사 아니었느냐. 그때 기억나시죠? 뭐 99만 원어치 먹었다. 뭐 일찍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 사건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취재를 해보면은 더 기이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뉴스타파 조원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이 수사 결과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일단은 검찰이 이제 김봉현 씨의 폭로로 인해 가지고 마무리 지은 건은 2건 정도로 현재는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 외에 무혐의 처리한 알려진 게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제 현재 검사 3명에 대해서 술 접대자는 실제로 있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은 이제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데 100만 원 넘어서 그렇습니다. 2명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김봉현 씨가 이종필 씨라는 라임의 관계자를 통해서 이제 로비를 했다는 윤곽근 전 고검장이 이제 현재 구속이 된 상태고요. 그때 당시에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이주영 변호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검사하고 김봉현 씨하고 연결했던 그 고리가 이제 이주영 변호사죠. 예, 예. 이주영 변호사는 전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굉장히 좀 이게 저는 기사를 읽으면서 좀 웃기더라고요. 좀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검사들 사이에서 이것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일단은 뭐 가장 크게 이제 증거인멸 정황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다는 게 가장 이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아는 사이냐 이걸로 얘기가 들어갈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라는 2016년도에 검찰로 치면 뭐 프로젝트 팀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거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대검찰청 중수부라는 조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없어진. 예, 뭐 전국에서 가장 엘리트 검사들을 특수통 검사들 모았다고 하는데 없어진 이후에 이제 검찰총장이 특별히 만든 조직이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이었거든요. 여기에서 함께 모였던 검사들이었습니다. 이 검사들이 이제 당연히 이제 부패범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증거인멸을 알 테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제 폭로가 터지니까 도둑이 재발저린다는 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자기들의 이름이나 실명이 김봉현 씨가 지목도 하기 전에 자기들끼리 이제 통화를 실제로 했던 내역들을 검찰이 잡았던 거죠. 근데 이제 추궁을 하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핑계를 대면서 빠져나간 정황들이 발견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김봉현 씨가 이름을 얘기 안 했잖아요. 특히 그렇죠. 뭐 기억도 잘 안 난다 그랬어요. 네네네. 막내 검사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근데 자기들끼리는 그 폭로 이후에 전화를 계속 주고받았다. 네네. 그런데 더 이상한 거는 다들 휴대폰 전화번호를 한꺼번에 잊어버렸다면서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검찰이 이제 피의자 신문을 할 때 검사들에게 물어보거든요. 당신 압수수색 가니까 전화가 없던데 어떻게 된 거냐? 다 새 전화기던데. 그러니까 각자 대답이 같으면서도 달라요. 뭐 마트를 가서 잃어버렸다. 아하. 박람회에 가서 잃어버렸다. 부부 싸움을 하다가 떨어뜨렸는데 부서졌다. 심지어 어떤 검사는 이제 이게 약간 보안에 자기가 수사하던 게 노출이 될까 봐 없앴다라는 식으로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데 보안이 노출될까 봐 이게 없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굉장히 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는 이제 디테일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기존에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지금 그 조 기자가 취재한 부분 보니까 검사가 우리가 3명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술접대를 받은 검사가 1명이 더 있다? 예. 이건 누구예요? 김봉현 씨의 주장인데요. 수원지검에 있는 박모 검사라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제 김봉현 씨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혐의로 이제 수사를 받고 진행이 되게 되는데 김봉현 씨가 이제 작년에 도망을 다니다가 라임 관련 건으로 도망을 다니다가 붙잡히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수사를 담당했던 박모 검사에게 자기 변호사를 통해서 술 접대를 했다라는 내용을 자필로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외부에 지금 예전에 외부에 공개했던 편지가 아니라 검찰 진술에서 예, 그렇습니다. 박 검사랑 수원지검의 박 검사에게 술 접대를 했다. 네, 김모 변호사를 통해서 술 접대한 건 돈을 자기가 냈다라는 걸 이제 본인이 알려줬던 입장문 외에 다 추가 자술서를 통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밝혔던 내용이 얼마라고 있었습니다. 주장하고 있어요? 1,000만 원이라고 일단은 주장을 하더라고요. 1,000만 원에 한 번이요? 뭐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아시겠지만은 뭐 검사들의 술 접대가 있었다는 그 공간이 이제 속칭 뭐 템프로라고 하는 강남에서 굉장히 이제 화라고 하니까 그 정도인가라고 상상만 해봅니다. 어쨌든 1,000만 원을 변호사를 통해서 박 검사에게 접대를 했다라고 김봉현 씨가 주장을 했어요. 근데 그 전에도 사실 주장밖에 없었던 걸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확인을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건은 수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에서는 뭐 해당 검사의 위치 추적이라든가 휴대폰에 뭐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네. 이제 구글에 로그인을 하면 이 어. 사람의 이제 위치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네. 것들 다 확인해봤는데 뭐 동선이 겹치는 게 없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혐의가 없는 걸로 처리를 했다라는 식으로 검찰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 수사를 그 확인을 제대로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김봉현 씨가 이제 거짓말이라는 주장인데 이제 이 하나만 가지고는 완전히 클리어됐다고 좀 보기는 힘든 지점이 있죠. 왜냐하면 김봉현 씨의 주장이 워낙 좀 디테일한 부분도 아직까지 남아 있고 그리고 그 검사 부분이 뭐 이따가 아시겠지만은 검사가 그 이제 김봉현 씨에게 과연 그러면 그 대가로 무엇을 해주었느냐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혹이기 때문에 네. 아직 끝났다고 보기엔 이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장이 있었는데 검찰은 어쨌든 본인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게 좀 혐의가 없는 걸로 밝혀졌다. 근데 이 박 검사라는 사람은 예. 김봉현 씨의 어떤 걸 수사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김봉현 씨가 사실은 201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라임 관련해서 자기가 돈을 집어넣었는데 예. 그때 돈 집어넣는 와중에 자기가 이제 수원 여객이라고 하는 예. 버스 회사에 예. 이 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예. 라인을 돈을 뭐 투자를 받았는데 그 돈을 다시 뒤로 돌리고 어떻게 이런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네. 이 체포를 이제 그리고 2020년 4월달 말에 체포를 당하거든요. 예.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를 이제 인계받은 송치받은 검사가 여기서 주장하는 접대 대상 검사 박모 검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수사 검사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뭐 아는 검사가 아니라 네네네. 자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에게 술접대를 했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까 두 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디테일한 내용이 좀 더 있다라는 네네. 게 있고 하나는 무엇을 해줬는가 그러면 예. 검사는 네네. 먼저 그 디테일한 내용은 어떤 게 있어요? 소개를 해줄 수 있는 우선은 건?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할 예.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제 이때 박모 검사가 뭐 가장 이제 크게 의혹이 제기된 부분들은 아까 얘기하셨던 이주영 변호사가 예. 이때도 김봉현 씨를 찾아옵니다. 어허. 근데 사실은 이때 이주영 변호사는 김봉현 씨 사건을 사임계를 낸 상태였거든요. 그 수원여객 사건에 대해서 예.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네. 내가 이 사건을 계속하면은 후배 검사들이 나를 뭘로 보겠냐. 어허. 이런 식으로 김봉현 씨에게 더 이상 변호를 하지 않게 사임계를 냈는데 예. 다시 찾아옵니다. 예. 검찰한테는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김봉현 씨 사건을 내가 맡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그 접견을 하게 해달라라고 해줬고 그 접견을 허가해 준 게 박 검사인 거죠. 쉽게 말해서 이미 그만둔 변호사하고 그만둔다는 의견을 낸 검사를 다시 변호를 이제 선임을 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접견을 시켜줬는데 문제는 거기에 기록이 아무것도 안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예. 당시에 검찰청에서 접견이 되는 그렇습니다. 예. 이주영 변호사가 당시에 수원지검을 찾아갔는데 예. 원래 보통 출입청에 들어가면 뭐 출입증을 발급받고 당연하죠. 예, 어디로 예. 가십니까? 어디 가시면 할 텐데 그때 당시 이주영 변호사는 이 박 검사실이 아니라 예. 김봉현 씨가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가겠다고 출입증 신청을 한 다음에 예. 그다음에 이제 박 검사실을 만나고 김봉현 씨를 만난 게 되는 거죠. 어허. 그러면 그게 원래는 사임계를 낸 변호사와 이 사건 당사자 이제 피고잖아요. 이 피의자와 예. 만나게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완전히 딱 그 칼로 이제 무자르듯이 딱 그렇게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검찰 주장에 따르면은 이 사람이 구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변호사 구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예. 그렇기 때문에 변호를 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선임을 시켜주는 편이다.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지점은 이주영 변호사는 이미 사임계를 낸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자리에 가서 김봉현 씨의 주장대로라면은 검찰에서 얘기했는데 강기정 청와대 수석을 잡아주면 너를 보석으로 빼내주겠다라고 검찰이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죠. 김봉현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김봉현 씨 주장이 사실일 경우에는 사실 이것은 사건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형량 거래를 변호사가 주관한 게 된 것이고 검찰의 의혹도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가볍게 볼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검사실에 이건 좀 디테일한 내용이지만 그 출입증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다른 검사실 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약간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녔다라는 네네. 약간 방증 같은 거네요. 그렇죠. 정관 변호사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는지 단면을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고 또 하나가 남은 게 검찰 수사관들에게 돈을 줬다라는 로비를 위해서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이거는 수사 결과 안 나왔죠. 예, 이 부분은 아직까지 검찰이 수사 중인 부분이죠. 그래요? 예, 김봉현 씨가 사실 쌍방향 로비를 했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예. 이 정관 변호사인 이주영 변호사를 통해서 뭐 검사 술접대도 하고 이런 네. 한 방향이 있을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실질적인 디테일한 수사 상황이 돌아가는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사관들에게 총 2억 8천만 원을 이제 나눠줬다라는 게 김봉현 씨 주장입니다. 이게 수사를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뭐예요? 검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명확한 해명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뭐 KBS에서 보도가 났다시피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전직 수사관 또한 조모 씨, 조모 씨
수사관 또한 자기 휴대폰을 없앤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의혹인데 수사를 좀 되게 미진하게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봉현 씨는 이 수사관들에게 전 현직 수사관들에게 2억 8천만 원을 줬다. 네네. 로비로 예. 로비성 자금 그래갖고 정보들을 들었다라는 거고 그게 예전에 그 편지에 나왔던 1도 2부 300 네네네. 이 얘기죠. 이런 어떤 도주 방법을 맞습니다. 디테일하게 김봉현 예, 씨한테 예. 컨설팅 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단은 뭐 1도 2부 300이라는 거 저도 이제 일종만을 처음 봤는데 이건 일종의 조언 같은 거라고 보겠죠. 네. 뭐 그냥 안 했다고 해라, 도망가라 뭐 이런 얘기인데. 마지막에 백 써라 뭐 예, 이런 그렇죠. 거죠. 네. 근데 김봉현 씨가 이제 그 기록에서 남긴 얘기는 훨씬 더 디테일한데요. 네. 어떻게 이제 사실 도망가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통신과 그리고 이동 수단 그리고 거처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통신사 기지국이나 무선 와이파이 추적을 받지 않는지, 어떻게 택시를 타야지 추적당하지 않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숙소에 묵어야지만 네. 수사를 덜 받고 덜 잡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김봉현 씨의 주장입니다. 그걸 가르쳐 준 사람들이 수사관들이고 네, 거기에 그렇습니다. 현직도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 현직들은 지금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일부 이제 인사 조치가 한두 명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네. 그러나 여전히 현직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수사가 사실 결국은 검사하고 연결이 될 거 아니에요. 수사관들 뭐 단독으로 움직였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언제쯤 나올까요? 그게 궁금한 거 아니겠어요? 글쎄요, 저희도 검찰에 여러 차례 이제 질의도 드리고 움직임하는데 아직까지 검찰의 수사의 의지가 딱히 있어 보이진 않기 때문에 마냥 늘어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다 검사에만 주목하잖아요. 네네. 사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건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취재해서 사건 취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타파 조원일 기자였고요.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시고요. 끝났군요.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